밑에 이제 나무로 된 홈이 파여져 있는데 차를 놓고 둥글게 생긴 맷돌 비슷한 걸로 갑니다. 가루를 내서 팝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차를 사온 장안 사람들, 북경 사람들, 정주 사람들은 그거를 탕관에 넣고 달여서 마셨습니다. 그것을 점다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도 점다법으로 마셨습니다. 가루를 내서 달여서 마시다 보니까 일하고 오니까 물이 쫄아들어 가지고 죽처럼 돼 있습니다. 죽처럼. 그러니까 죽처럼 떠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밥처럼 먹네. 다반사라는 이야기가 차를 진짜 밥처럼 먹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수시 때때로 먹어서가 아니라 점다 상태의 차를 달이다 보니까 너무 달여서 죽처럼 된 걸 밥처럼 떠먹었다는 소리입니다. 점다 방식은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의 말차, 일본 애들은 차잎을 그대로 하지 않고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아주 곱게 가루를 내서 우리나라 사발 같은 곳에 집어넣은 다음에 격발해가지고 거품을 내서 마시는데요. 그 방법으로 진화를 한 거고요. 점다법이 그렇게 진화를 한 거고요. 원래의 점다법은 전다법처럼 뭐냐면 달여서 마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쁜 놈들이 있죠. 물론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차가 아닌 다른 거를 막 갈아가지고 차라고 판 겁니다. 왜? 이 황하 유역 사람들은 차나무를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그리고 차는 가루였지 이파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마시는데, 이런 나쁜 사람들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를 가루를 내가지고 차로 팔고 비싸게 돈을 받으니까 명나라 시대 때 초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차 때문에. 뭘 먹고 죽었냐? 차 먹었는데요. 보니까 차가 아닌 거야. 황제가 확 경노해가지고 절대 앞으로 차를 가루를 내서 팔지 마라. 가루를 내서 파는 사람은 목을 베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 점다법은 명나라 이후에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느냐? 여기에 이제 장강유역의 차들은 그래, 가루를 내서 못 보내면 어떻게 되지? 그래, 원나라 때 그래, 원나라 때 종이를 대량 생산했어. 왜? 원나라는 북경에, 연경에 수도를 두고 어디까지 했냐면 러시아 저 끝에까지 카잔 일항국 킵차크 항국, 그리고 저 뭐야 이거 아랍권까지 전부 다 다스렸기 때문에 정말 12,000km의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양피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양피에 써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말 뒤에다 실으니까 몇 글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대량 생산해서 종이에다 쓰니까 데이터가 확 어마어마한 양, 1년간 너한테 지시할 양을 한 번에 써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진짜 잘했던 건 뭐냐면 종이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종이가 보편화되게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원나라 때 했는데, 그 종이에 종이봉투를 만들어가지고 새싹을 집어넣은 거죠. 새싹을 2중, 3중으로 해서 보냅니다. 북경으로. 북경에 있는 사람들이 차 새싹을 처음 봤어요. 처음. 한 봉투에는 새싹이 있고, 한 봉투에는 조금 큰 잎이 있고, 한 봉투에는 시큰 잎인지 뭐 줄기인지 알 수도 없는 게 들어가 있고. 그래, 새싹. 참새 혓바닥처럼 작은 세작, 최고의 차. 그래, 가져와봐. 내가 천금을 줄 테니. 삼국지의 시작, 유비가 낙양 가가지고 사온 낙양차가 유비 집에 보검을 바꿔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릴 차를 사옵니다. 그 낙양차가 허드렛 거였다면 유비가 한조에서 내려온, 자기가 스스로 왕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족의 보검을 그 차와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좋은 차는 과거에도
황금과도 바꿨던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황제가 항상 곁에 두고 마시다가 연도가 지나면 신하에게 하사품으로 또는 제후에게 화사품으로, 그렇게 왕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려줬던 것이 바로 차입니다. 그런데 새싹을 처음 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겁니다. 우와, 나 이 차 마셔볼래. 근데 이거를 전다의 방법, 야 이거 이렇게 끓는 물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려 마시려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너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할까? 자사호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시대에 딱 맞게 조그만 호가 만들어졌고, 그 새싹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뜨거운 물을 딱 부어 가지고 딱 끓인 것처럼 숭내낼 수 있는 그 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호는 사실은 보이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자, 인간이 가장 많이 가공한 차가 녹차입니다. 당시 유행한 차가 서호 용정차입니다. 서호 용정차는 여러 번 차 솥에서 덮습니다. 한 번 덮을 때 차 잎 밖에 있는 큐티클층이 녹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유념을 하면 큐티클층이 벗겨집니다. 다시 집어넣고 덮으면은 차 잎 안에 있는 수분을 간직한 그 안에 진액들이 밖으로 땀처럼 배출됩니다. 다시 이걸 또 유념을 하면 그게 발라집니다. 차 잎 밖에 발라집니다. 또 집어넣으면 또 안에 있는 차 잎 안에 있는 땀처럼 막 나와가지고 진액들이 나와서 그게 약간씩 탄화합니다. 그걸 또 다시 유념을 하면, 비비면 거기에 또 발라집니다. 또 이거를 또 집어넣고 또 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속은 비구, 밖에는 누룽지처럼 쫙 발라져 있는 그런 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탄화된 차, 누룽지처럼. 속은 비구, 밖에만 발라져 있는. 그러니까 녹차는 세 번째 물 부었을 때가 가장 맛있다라는 이유가, 첫 번째는 탄화됐으니까 처음에는 붓고 두 번째는 차 맛이 조금 나오는데, 세 번째 그래 차 맛이 괜히 향긋하네. 세 번째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네 번째면, 다섯 번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속이 비었기 때문에. 자사호는 이러한 사람이 최대한 가공한 차를 마시기에 좋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보이차를 넣고 먹는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옷만 벗겨 먹고 안에 있는 건 먹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소가 있다면 소 껍데기만 소의 털만 먹고, 진짜 먹어야 되는 소고기는 안 먹는 겁니다. 소뼈에 있는 곰탕을 안 먹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자사호는 녹차에 어울리는 다법입니다. 보이차에 어울리는 다법은 전다법입니다. 달여서 마셔야죠. 그게 맞습니다. 20번 우러나왔어도 그 안에 아직도 저 줄기와 인맥 속에, 관다발 안에 진짜 진국 같은, 사골국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게 보이차. 황제가 이 보이차를 달여서 드시고 기존의 차와 너무 틀려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 차를, 보이차를 마셨던 청나라 황제들은 모두 장수하셨습니다. 팔순을 다 넘기셨습니다. 당시에 황제들의 기본 연령이 30에서 40대를 못 넘긴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보이현에서 주장하는 공차 북쪽으로 간 이 빨간 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장강 입구까지 말로 운남을 한 달 반 정도 걸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배에 실려서 일주일 만에 경항운하 입구에 도착해서 경항운하에서 다시 북경까지 열흘이면 도착했다. 서태후가 항저우 소주를 보기 위해서 경항운하를 따라가지고 배를 타고 쫙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소주의 거리를 보고 우와 멋있다. 북경에 있는 곤명호 호수 이름이 곤명호인데요. 예. 곤명호에 소주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딱 거기다가 이제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말 타고 가셨어야 되는데 왜 배 타고 가셨죠? 배가 편한 겁니다. 장강과 황하가 없었다면 중국의 역사도 통일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강, 일허, 중국의 장강과 황하, 이 일강과 일허는 1900년대 초 이전까지, 1800년대 이전까지는 절대 다른 데서 강이나 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한수입니다. 한수, 한수 이남, 한수 이북, 살수대첩, 또 사천의 천, 스촨의 천, 이 천도 4개의 장강이 쭉 흐르다가 여기 사천인성에 와가지고 4개 큰 강으로 흐르는데 천, 강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광과 일허, 이 두 황하 장강을 이해하면 중국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이차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차의 생산지는 저 운남 변두리였는데, 중국의 최변방이었는데, 이 변방의 차가 고맙게도 너무 변방이다 보니까 그 원형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문화 대혁명에 그 아주 그냥 막 진짜 진짜 보이차 역사에서 완전 왜곡의 한 방향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보이차를 만드는 방법이 남아 있었다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 경제 논리 때문에 저 60년대에 자금성에서 발견된 그 공납차를 광동 사람이 보고, 이야 그래,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손자가 먹는 거야. 오 그래, 보이차는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좋은 거야. 바로 만들어진 차 어떻게 먹어? 안 돼, 이건 30년 된 차야 라고 소개를 하면서 홍콩에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홍콩에 내다 판 차가 시장에서 먹혔죠. 시장에서 먹혔습니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걸 본 운남 사람들이, 야 그럼 우리도 오래된 차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겠네. 너 4명 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와봐. 그래서 4명의 연구원은 1973년도에 광동을 갑니다. 가서 보니까 창고가 그냥 쌓아놨는데, 차를 쌓아놨는데 너무 습해 주변이. 창고를 일부러 습한 창고를 만든 게 아닙니다. 습창차라고 하는 습한 창고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광동은 1년 12달 10달이 습합니다. 너무너무 습해요. 하루에도 3번 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덥습니다. 그런 곳에 1년간 놔둔 차가 10년, 20년, 30년 된 차처럼 변하니까 이 차를 그렇게 판 거예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만든 게 1974년도에 보이숙차입니다. 보이숙차는 원래 보이차가 아니에요. 황제가 먹지도 않았고, 이거는 보이차의 한 변종인데 만드는 방법조차도 틀립니다. 한 나무에서 차잎을 따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이차도 될 수도 있고, 녹차도 될 수도 있고, 철관음도 될 수도 있고, 홍차도 될 수도 있고, 숙차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차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숙차라고 하는 거를 보이차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만든 사람들조차도 보이차라고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늑대가 양가죽을 탁 쓰고 있었지만, 양가죽을 쓰고 있으니까 양이야. 50년간 양이라고 얘기하니까 위록지마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게 보이차 이야기, 숙차의 이야기입니다. 보이차가 아닙니다. 와, 멋있다.